100도에 있던 시장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린 영화가 시장, 됐죠. 영화가 돼버린 네. 시장이니까.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희망적인 시각을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 인류의 산업 발달의 역사와 한국 산업 발달의 역사가 처음으로 톱니가 맞물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 하러 어디를 갔냐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갔어요. 맞습니다. 서울로 가야죠. 바로 그 자리에서 BTS가 공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블랙핑크가 공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것만 보고 가나요? 동대문 가서 옷 사야지. 저도 그 비즈니스에 그냥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정상적인 온도, 뭐 60도든 70도든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은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많이들 들으시죠?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또 지구촌 곳곳에서 삼프로TV 애청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배경이 좀 낯서시죠? 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데죠. 서울산업진흥원에 제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리드하시고 또 여러 산업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죠. 김현우 원장님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김프로님. 서울산업진흥원은 저희 삼프로TV하고도 굉장히 그러시죠. 인연이 있어요. 예. 저쪽에 공덕동인가요? 왜? 예. 거기 캠퍼스가 있잖아요. 창업허브 공덕. 예. 2019년, 20년? 2년 동안인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오늘날의 삼프로TV가 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그 현관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예. 글로벌 그 벤처 기업가들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폼 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미끄럼틀도 타셨어요?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제가 그냥 많은 일을 한다고만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원장님 소개해 주세요.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면 공공부문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합할 네.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산업을 진흥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 근데 되게 저희 6가지로 그룹핑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의 판로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1번가 G마켓 또는 해외 뭐 소피 이런 데에 저희가 협정 맺고 벤더들 이렇게 섭외해서 예. 중소기업 제품 직접적으로 팔아주는 일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청년들은 창업 취업하는 게 특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IT 기업은 직원들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저희가 아주 비싼 프로그램으로 뭐 3개월, 6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이들을 취업을 시켜줘요. 왜냐면 이렇게 미스매치가 미스마칭 있거든요. 되니까. 예. 근데 취업을 단순하게 교육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취업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어드바이저 전문가 그룹을 아예 또 별도로 고용을 해서 네. 끝까지 팔로우업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78%가 취업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취업을 한 기업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요. 이렇게 취업을 해줘서 네. 고맙다라고 해서 사소하지만 계속 관리하면서 뭐 패키지도 좀 주고요. 네. 그런 패키지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되게 히트쳐서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그래요, 되고 봤어요. 있어요. 네. 많이 소개가 되고 그렇게 이제 교육 사업, 판로 지원 사업, 그다음에 그 R&D 지원 사업을 해요. 정책 자금처럼 기술 개발, 기술 상용화 할 때 저희가 네. 직접적으로 이런 기술 필요해라고 하면은 이제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사업 부분이라고 해서 컨텐츠 부분을 나머지는 다 우리가 펑션이 접근을 하는데 컨텐츠 부분, 전략 사업 부분 아예 네. 산업으로 접근을 해서 컨텐츠 부분, 웹툰, 애니메이션 뭐 이런 다음에 영화의 많은 후반 작업들 이런 것들 예. 저희가 아주 고급 장비를 가져다가 아하. 컨텐츠를 지금은 이제 OTT 관련된 비즈니스에 저희가 후반 작업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진짜 그건 예. 제작 지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현물 지원 형태가 되는데 그러네요. 그것도 해주고 있고요. 곳곳에 서울시내에 보시면은 캠퍼스가 있죠. 캠퍼스가 있죠. 있으셨던 공덕에도 공덕에도 있고 마곡에도 있고 창업허브가 성수, 창동이 있고요. 네. 근데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정말 그거 니네가 하는 거였어? 그래요. 저도 딸내미한테 야 아빠 거기 가면 공짜야 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네. 세택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하계원역에 있는 세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울 시내에 네. 20개의 거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소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입주된 기업의 그때 프로그램 몇 가지 커뮤니티. 보셨기 커뮤니티, 뭐 퍼실리티, 그다음에 프로그램들 VC들이랑 연결시키는 프로그램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저희가 한국에 있는 VC들 벤처 캐피탈들한테 네. 펀드에 LP로 직접 돈을 넣어줘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조성된 펀드가 여태까지 오늘 현재 한 3조 원 정도가 돼요. LP로 참가하니까 그렇게 조성된 펀드가 3조 원 정도 되고 네. 그들은 서울에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VC의 네트워크가 저희한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육하고 엑셀레이팅하는 기업들하고 계속 투자의 장을 만들어주고 예. 그들의 양쪽의 얘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이게 지금 저희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이런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해외 유명한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뭐 차고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차고를 왜 가냐? 알아만 보면은 이렇게 서울시에 공간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대표님 뵈러 온 이유가 3%는 그 혜택을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 또 지금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도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가 한 2020년 전에는 뭐 그 전에는 전 세계 창업하기 좋은 도시 30위권 바뀌었다가 2020년대 21년에 16위로다 네. 올해는 드디어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에 랭크가 될 정도로 이런 시스템의 문제, 퍼실리티의 문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문제가 스타트업 지놈이라고 이것만 평가하는 전 세계적인 기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서울의 이런 창업 생태계의 우수성을 뭐 전 세계 탑 10으로 인정을 해줬는데요. 거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했다. 저는 체험했으니까. 예,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뭐 하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면 딱 그놈하고 양복 딱 입으시고 이런 거 상상하실 텐데 전혀 다른 분위기세요. 원래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아, 진짜 저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도 참 다양하다 네.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 졸업하고 장기신용은행이라는 곳에 근무를 했었고요. 당시 최고의 은행. 예. 그 다음에 IMF 때 HSBC로 옮겼었고요. 외국계 은행으로. 예.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을 창업을 해서 네. 만 34살 때부터 한 20년 동안 벤처 캐피탈 운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시아경제TV라고 하는 언론사 대표도 조금 했었고요. 아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공공 부분으로 들어오게 됐네요. 사실 저도 주변에서 다양한 커리어 다루는데 저보다 몇 수. 근데 그 다양한 커리어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에 되게 보탬이 많이 돼요. 대부분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산업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VC 대표를 오래 하다 보면 오늘은 바이오 기업, 내일은 뭐 IT 기업 안에서도 뭐 반도체 기업, 또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기업, 또는 저는 또 컨텐츠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기업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가 컨텐츠 부분도 지원하고 IT 기업도 지원하고 화장품 기업도 지원하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 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에 되게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원장님 성함을 영화관에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쭉 영화 끝나고 올라가면은 무슨 창업 투자 김현우. 제작자의 일원으로서 영화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영화가 어떤 게 있으세요? 그냥 워낙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괴물 해운대 이런 대작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애착이 가는 거는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이라는 영화를 예. 메이저들이 다 포기를 했었는데 예. 제가 이제 메인 투자를 하면서 그 해에 전 세계 영화제 한 30관왕이 되는 그 쾌거를 이루어서 맞아요. 기억나요. 예, 한 10여 벌고 년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했던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영화계에서 3대 메이저 이외에도 저희 쪽 투자 회사에 오면 이제 그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받을 수 있어서 영화계에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영화 투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예. 벤처기업 투자를 하셨는데 예. 투자할 때 대표님만의 그 기준이 있으실 텐데 살짝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신다면. 김프로님에 비하면 뭐 어떻게 뭐 실력을 갖췄다고 말하기 좀 견면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보는 시장이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주로 상장 시장이나 그 IPO 시장을 보시는 분과 저처럼 얼리 스테이지부터 프리 IPO 직전까지를 보는 걸로 네. 트레이닝 된 사람의 경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기업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네. 마켓이에요. 성장하는 마켓에 시장에 예. 성장하는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 해도 CEO입니다. 사람. 사람. 옛날에 그 얘기를 선배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잘 안 하다. 안 하았어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만 보이고. 모델 보이고 기술 분석하고. 네.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하. 이제 뭐 어느덧 50보다는 60이 가까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정말이세요? 굉장히 젊어 보이셨어요. 그게 오히려 지금 진흥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내가 농담 삼아서 네.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사회에서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게 서울산업진흥원에 쓰임이 있어서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했나 보다라고 아하. 생각할 정도로 예. 이 자리가 제가 가진 경험이나 저의 성향과 되게 피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사실 개인 기업도 아니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한 예. 일을 하셔서 더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명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그게 제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민간에서 있으면서 제 사업을 했고 또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먹고 살 돈도 벌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가진 재능을 이렇게 공공 부문에 쓸 수 네. 있다는 거는 저는 되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서울입니다. 안성 맞춤이군요. 서울 맞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서울에서만 50몇 년 사셨으니까. 본 적이 종로구 명륜동 사과입니다. 그러세요? 예. 혹시 이 원장님 되실 때 검증할 때도 그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서울 토박이시군요. 예. 밖에서 보실 때 하고 예. 들어와서 이제 서울시의 어떤 창업 진흥 또 이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직접 관장하시면서 예. 밖에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면이 있고 또 예. 이런 거는 조금 더 고쳐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되게 비즈니스적이고 업무적인 조직이에요. 그거는 다른 공공부문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민간에서는요, 용어는 다 달라도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은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너 그래서 얼마 벌어왔니? 그렇죠. 수익성이 얼마냐. 수익성 얼마야? 니네 부서 얼마 기여했니? 용어는 다 달라요. 기업마다 대기업도 다르고 뭐 멋진 용어로 써요. 근데 저희는 어떠냐면 돈 얼마 벌어왔니가 아니라 그래서 너 얼마나 기여했니? 얼마 많은 기업들을 지원했니? 얼마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했니? 네. 이런 걸로 평가를 받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입 직원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평생을 산 사람들은 네. 이분들은 자신을 몰라요. 근데 저는 바깥에서 민간에서 있다가 와서 보니까 네. 사람의 결이 다른 거예요. 이 결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올라는 사람하고 줄려는 사람의 결이 다르구나라는 걸 아하. 확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민간에서의 경험을 이들과 잘 지금 버무리고 있는데 아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더 이걸 잘 버무리고 이들의 이런 좋은 어떤 거를 잘 더 레벨업 시킬 수 있을까. 근데 단점은 또 어떤 거냐면 해보지 않았던 거를 하는데 약간 주저함이 있어요. 민간은요. 네. 책임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나 보스가 야 가자 그러면 까는데 근데 공공부문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니까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약간 주저주저하는 부분들이 네. 민간보다 서울산업진흥원은 많이 없는 편인데도 민간보다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내가 책임지게 가자. 책임은 대표가 지는 거야. 네. 라는 것들이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일해서 한 100번은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새로운 일들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조그만 회사의 경영자지만 경영자가 단기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목을 매는 것 같아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안도하고 또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 말씀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 왔을 때 제가 민간에 왔을 때 제일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질문의 연속성인데 뭐냐면 지금 있는 서울을 지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15년 뒤에 서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래의 서울을 우리가 리딩해내야 돼. 산업의 패러다임을 이끌어내서 예. 마중으로 넣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왔을 때 전까지 서울산업진흥원은 현재의 서울에 있는 산업들을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래를 꿈꾸진 않았어요. 서울산업진흥원이잖아요. 진흥과 지원이 달라요. 산업지원원이었던 시절이 있고 틀리군요. 지원과 진흥은 당연히 더 달라요. 적극적인 거군요. 진흥은. 지원을 해서 그게 산업화가 되고 민간 영역이 레벨업이 되는 진흥을 해야 되는데 네. 지원을 하게 되면 네. 계속 1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에 현상 머물러 유지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지원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 기관의 미션은 조례 1호가 산업을 진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혁신단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게 돼요. 3년 안에 성과가 나올까요? 6년 안에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10년 안에 하나만 제2의 카카오를 만들어내든 아니면 제2의 어떤 뭔가를 뭐 토스를 육성해내든 하나만 하더라도 서울의 미래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 트렌드를 읽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 제가 와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미래혁신단에서 밥만 먹고 꿈만 꾸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서울 그 산업진흥원에서 보육하고 투자해서 야 여기는 정말 이렇게만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 텐데 그랬던 좋은 이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사례들도 몇 가지 있는데 두엔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두헨지. 두엔지 물류 솔루션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이게 뭐라 그러죠?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 또는 그런 분들을 위한 물류. 아니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풀피니트 센터 물류하는 솔루션인데 그 기업이 너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고 투자한 의에 기업 가치가 한 17배, 20배 정도 성장을 했고 벤처 캐피탈로부터 320억 정도 후속 투자를 받았고 서울 시내 수도권에 한 5건 정도 풀필먼트 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사회적 기업은 비즈니스화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30%는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 벤처 캐피탈들은 얼마나 정책 목표가 좋은데 투자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돈 돼서가 중요한 게 보온 네이처 미션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320억을 막 투자할 정도의 그 기업으로 사업성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을 해줘서 그 두엔즈라고 하는 기업 되게 뿌듯하고요.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3달 전쯤에 거래소나 코스닥에 올라간 기업 중에 한 번 이상이라도 우리 지원을 받은 기업들을 전수조사해봐 라고 했어요. 전체 상장내에 있는 기업에 저희는 서울산업진흥원이가 서울에 있는 기업들만 지원을 했을 텐데 5%가 저희랑 그렇군요. 되게 뿌듯했어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다른 매체나 이런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시면요. 똑같은 질문 받으면 3%도 얘기해요. 제가 다른 데서는 3%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서울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는 야 서울 그러면 와 젊은이들이 막 창업을 하고 막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사람들이 또 결과물을 막 내고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죠? 아쉬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미래를 그리시고 또 만들어 가시려고 제가 여기서 2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오전 11시에도 이것 때문에 회의를 서울시 들어가서 하다가 왔는데 2가지 포션 각도에서 다른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한 가지는요. 이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창업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에는 IT, 지식정보사회 끝 무렵 IT 강국 시절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 리더 국가가 맞았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리가 찐 리더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러다가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 시기를 삐죽 쫙 올라온 게 지금 가보시면 중국은 그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네거티브냐 포지티브 시스템이냐에 네. 따라서 그 규제의 샌드박스를 만들었습니다라는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 이거 해라는 거. 근데 미국이라든가 중국은 하지 말라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가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좀 제어하는 게 아닌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열리고 그걸 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몇십 년 동안 관행이 한꺼번에 바뀌진 않을 테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자, 보세요. 인류 산업 발달, 이거 학자들의 얘기인데 인류 산업 발달의 역사가요. 5천년에 7천년 농경사회, 200년, 300년 산업사회, 50년에 70년에 지식정보사회, IT사회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래학자들 감성사회가 온다 그래요. 이거는 인류 산업 발달의 역사고요. 한국 산업 발달의 역사는 어떠냐면 우리가 치국이의 한글, 금속활자 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산업을 리드한 적은 없어요. 그랬는데 동양에 있는 저 조그만 나라가 갑자기 지식정보사회 끝에 IT 저 끝 무렵에 갑자기 선진국으로 거기를 삐쭉 내밀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시점에서 인류는 감성사회로 넘어가요. 그런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해요. 전 세계 인류의 산업 발달의 역사와 한국 산업 발달의 역사가 처음으로 톱니가 맞물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홍콩 영화가 그렇게 잘 흥행하다가 헐리우드 영화한테 경쟁이 안 돼요. 그 이유는 헐리우드 영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한국의 가수가 마이클 잭슨을 능가할까 그러면 미쳤어? 말도 안 되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BTS가 마이클 잭슨을 능가했던 이유는 홍콩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가 대적한 것과 네. 달리 네. 새로운 방법이에요. 4차 산업혁명 위에 올라타고 SNS 기반으로 올라타서 그렇군요. 리딩을 한 거란 거죠. 저는 한국의 산업이 아니라 서울의 산업을 서포팅하는 기관인데 반도체는 서울의 산업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 경기도 산업, 한국의 산업이에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도고 예. 뷰티 패션 사업은 서울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면 밀라노와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BTS가 마이클 잭슨을 능가한 것처럼 예. 패션이 데이터에 기반을 한 조금 다른 형태로 그렇겠네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되는 것이 인류 산업 발달 톱니가 맞물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될 때다. 근데 서울이 잘할 수 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네. 이 한 가지 코드가 이거예요. 20년 전에요.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 하러 어디를 가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갔어요. 맞습니다. 타임스퀘어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계단이 있고 전광판 있고 근데 광고판만 있잖아요. 3, 2, 1, 0 해피 뉴 이어 난리가 나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타임스퀘어에 가요. 서울로 와야죠.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의 라이프 사이클을 궁금해해요. 그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실제 사례예요. 아까 190만 유튜버를 만났는데 이집트에 그냥 여행을 갔는데 사람들이 서울을 한국을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서울에 돌아와서 한국, 서울을 소개하는 거 별 내용 없어요. 그 유튜브를 계속 했는데 190만 구독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3, 2, 1을 DDP에서 하는 거예요. DDP 건물 자체가 전 세계적인 건물이거든요. 그냥이라도 보러 오는 건물이란 말이야. 3, 2, 1, 0 해피 뉴이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BTS가 공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블랙핑크가 공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해피 뉴이어 하러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가서 뭐 하게요? 그것만 보고 가나요? 동대문 가서 옷 사야지. 동대문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건데 제 기술들이 다 있어요. 우리 김 프로님이 예. 어떤 그 스마트 쇼를 하면서 어떤 매장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김 프로님 스캔이 딱 돼요. 네. 그럼 이 옷을 만약에 FW 패션의 D-27번을 굳이 안 입어보더라도 선택만 하게 되면 버추얼상에서 다 입어서 바꿔 이 옷 입었을 때, 이 와이셔츠 입었을 때 이거 다 돼요. 예. 기술적으로. 그렇게 집에 가면 돼. 배달 근데 와요. 배달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또 이런 거죠. 40장, 아니 2장을 주문하면 얘 소매네. 소매 가격. 200장 주문하면 얘 도매네. 도매 가격. 이들이 경쟁이 이거를 DDP 뒤에 있는 25,000개의 그 하나하나의 영세 상인들한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해요. 이건 공공부문이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들은 야간 시장에 장사하잖아요. 예. 밤 장사 계속 하시라 그러고 공공부문에서 이걸 낮 시장을 열어주자는 거예요. 디지털 쇼룸을 통해서. 네. 그러면은 어나더 매출이 그들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낮 시장을 통해서. 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던 그 젊은이들 이러는 거죠. 와, 한국은 저렇게 소비해. 이런 스마트 소비를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예요.
어떤 체형의 사람이 어떤 컬러를 선호하고 그렇죠. 어떤 뭐라 이 데이터가 쌓이는 DDP가 되면 음. 아까 그랬잖아요. BTS가 마이클 잭슨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그랬죠. 이런 데이터가 쌓이는 패션 산업은 밀라인의 패션 산업과 달라지는 거죠. 이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던 디지털 쇼룸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요. 라인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 가보면 굿즈샵에도 줄 서 있잖아요. 그렇죠. 무인형의 전 세계 24시간 돌아가는 실내형 테마파크 만들자는 거죠. 거기 가서 즐기자는 거죠. 자, 요거를 그대로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래. 라는 걸 그대로 전 세계에 찍어내자는 거죠. 베트남에 찍어내고 스페인에 찍어내고. 올해 12월 31일 날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안 돼요. 올해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어가지고 안 되고요. 그 알겠습니다. 후년쯤에 좀 그래도 해볼 수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스타트 업계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야말로 윈터 is coming. 커밍이 아니라 이미 케임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예. 참 힘든 시장이 열렸다. 그리고 투자가 끊기고 우리 스타트업 쪽에 종사하시는 창업가도 그렇고 또 거기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겨나가라. 또 격려도 좀 해주시고 또 SBA는 어떻게 돕겠다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기일수록 공공부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희망적인 시각을 하나 드릴게요. 제 말 틀릴 수 있어요. 예. 지금 사실은 100도, 90도, 70도 이렇게 식을 줄 예. 알았는데 100도에 있던 시장이 갑자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린 영화됐죠. 시장, 영화가 돼버린 예. 시장이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다시 보세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돈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VC들이나 투자가들은 뭐냐면 더 예.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부동산이 더 떨어지면 예. 액션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예.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펀더멘탈에 대한 숫자는 나쁘지만 그게 바닥까지 그대로 가버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게 되냐면 그 바닥이 그렇게 오래 안 갈 수 있다는 긍정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공공 부분이 역할을 조금 브릿지 역할을 좀 잘 해주고 공공 부분에서 그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면서 버티면 오래 걸리지 않고 화랑이 된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온도.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실 버블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 이슈에 대해서 심각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었어서. 근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도, 90도, 70도, 60도까지 식는 게 정상적인데 마이너스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는 시점으로 뭐 60도든 70도는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은 내년 하반기나 그의 상반기 이전에 올 거여서 그런 윈터 시즌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는 낙관론을 가진 사람 중에 그러나 하나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잘못하면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SBA 같은 공공기관에서 정말 요소요소의 이 노력들을 효과적으로 해주시면 봄을 좀 당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있는 많은 창업자들 그리고 창업 후보자들이죠.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젊은 분들 뭐 나이가 관계 있겠습니까만은 좀 격려도 해주시고요. 예. 또 서울 시민들에게 이 SBA 어떻게 좀 홍보해 주십시오. 이 당부의 말씀도 좀 해주시죠. 그 첫 번째는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제목이 아빠 삼성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 예요. 그게 의미한 바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꿈을 실현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서울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에 오를 것만큼 시스템적으로 그래도 많이 갖춰진 도시예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서 명문대 나와서 뭐 판검사 되거나 대기업 취직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배고팠던 시절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똑똑하니까 배고프지 말고 잘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해서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한국이 지났어요. 예. 그럼 이제 꿈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 꿈을 추구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좋은 방법은 사실 자기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김프로님도 직장생활 청산하고 자기의 일을 해서 이렇게 크게 성공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네.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추구할 때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꿈을 추구할 때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에 노크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43개 팀이 한 팀에서 2개 내지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니까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해요. 그렇겠네요. 업종도 되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네.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음. 쭉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안고 있는 그 고민을 내만 하겠어요? 나 말고 서울에 있는 많은 있겠죠. 기업가들이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이러한 거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걸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아픈 거 가려운 것을 잘 이렇게 했다라고 또 칭찬을 받겠죠. 신규 비즈니스 진출이 되는군요. 그렇게 되겠죠. 저희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도왔냐. 네. 이게 저희의 평가받는 요소니까요. 그렇군요. 예.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에 가면 거기를 가급적 안 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뭐 가급적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어떻게 평가받냐면요. 얼마나 많이 도왔어. 이걸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노력해요. 네.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지금 510명입니다. 네. 전체 서울시 구성원에 비하면 작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잖아요. 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SBA 직원들 만나시면 이렇게 격려 좀 해주시고 또 많이 예. 홍보해 주시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는 건데 예, 예.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저희 서울산업진흥원 SBS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SBA 서울산업진흥원 직원들 보시면 이 친구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떻게 기업들을 도와야 되는가에 평생 이렇게 머리 쓰면서 사는 친구들이니까 어깨 한번 두들겨 주시고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시고 뭐 그러시면 그게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대표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나가면 저희 직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본부장들, 팀장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상상이 갑니다. 예. 직접적인 비즈니스가 없더라도 예. 만나시는 분들 혹은 사업 시작하시려는 분들,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 예. 야 SBA라고 있거든. 그거 한번 가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 안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거기 들어가서 지능을 받고 좋은 결실을 맺으면 그거 이상의 선물이 있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 대표님과 500분이 넘는 SBA 직원들이 소망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열정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산업을 진흥하는데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삼프로TV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또 필요한 요기조기를 한 번씩 방문해서 또 좋은 정보 드리고 잘 알려드리는 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요, 저희가 가야 될 곳들, 또 저희가 필요한 곳들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프로그램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